네, 반갑습니다. 저희 자바 99기 두 번째 팀 야근조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들이라는 소재로 국내 여행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들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분 모두가 같은 고민을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희 팀 또한 여기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저희 팀원들과 얘기하던 중에 작년 여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팀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게는 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마리벨이고요. 그 친구가 작년 여름에 한국으로 놀러 왔었습니다. 물론 한국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것도 있었지만 그 친구의 스페인에서 그의 여름에 비행기 티켓이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었기에 계획에 없던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한국에 도착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제게 시간을 좀 비워달라고 했고, 전 급하게 그 스페인 친구에게 한국을 소개해 줄 만한 여행지와 맛집 장소들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검색 결과 소개된 한국의 추천 여행 장소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메카 이태원, 대한민국 패션 피플들의 등용문인 동대문, 중국인들의 쇼핑 성지인 명동, 한국의 고풍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인사동, 젊음의 거리 홍대 등등 검색을 하다 보니 저한테는 매우 평범하고 익숙한 이 장소들이 외국인 친구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장소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제 친구에게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들을 정말 믿고 정말 열심히 많은 장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스페인 친구가 관심을 보이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닌 경복궁 국립박물관 봉은사였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이유를 직접 물어보니 유럽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모든 것에 흥미를 느꼈고, 특히나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관람하면서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과거를 비교하다 보니 아주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담을 바탕으로 저희 팀원들과 함께 나들이 서비스의 컨셉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먼저 다소 가벼운 느낌의 당일치기 여행을 도입하자라는 의견과 한국을 제대로 알릴 만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자, 또 대한민국의 훌륭한 역사의 산물인 박물관, 유적지, 체험관 등의 전통문화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유저 참여 공간을 마련하여 유저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자는 생각들이 모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네 가지 아이디어를 취합하면서 외국인들에게 또한 충분히 유용하고 유익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저희 나들이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들이 프로젝트의 분석 설계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나들이 플랫폼의 분석 설계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나들이 플랫폼의 분석 설계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적인 시스템을 살펴보는 시스템 개요, 나들이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을 확인하는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에 이거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구체화시키는 분석 모델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구현하는 설계 모델링입니다. 이 중 요구사항 정의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은 나들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나 요구사항을 정리해 놓은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구현해야 하는 모듈과 필요한 데이터들을 도식화한 메인 유지 케이스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나들이 시스템의 모듈은 크게 5가지의 기능적인 모듈과 회원 관리에 필요한 모듈을 합쳐서 총 6개의 모듈로 구현하였습니다. 왼쪽은 사용자, 가운데는 구현 모듈, 오른쪽은 필요 데이터입니다. 각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나들이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나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나들이는 사용자들이 직접 추천할 만한 장소들을 업로드하는 모듈로 이미지에 대한 해시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플래너의 경우 나들이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모은 데이터들을 하나의 지도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나들이 티켓에서는 QR코드로 구매한 티켓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들이 모임을 통해서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 설계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구사항 정의서에 입각해 크게 화면과 관련된 VOCT 파트와 화면 정의서 파트,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과 관련된 ERD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나들이 정보의 요구사항 정의서를 보면 무한 스크롤로 구현하면서 상세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유즈케이스 정의서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이를 기반으로 나들이 정보의 VOPC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필요한 화면으로 리스트 조회와 상세 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화면 정의서로 만들어서 분석 구체화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느낀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스트 조회 페이지에서 몇 개의 정보가 있었는지 상관없이 상세 조회에서 다시 리스트로 넘어갈 경우 항상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는 실제 설계 모델링에서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리스트 조회 화면은 대부분 분석 모델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분석 모델 단계에서 설계 단계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크게 역선 변한 게 없는데요. 많이 바뀐 부분은 상세 보기 화면입니다. 상세 조회 JSP에서 처리하던 것을 이동기식으로 데이터를 넘겨받아 다이얼로그 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한 스크롤, 상세 보기라는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실 화면은 요구사항 정의서에서 화면을 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나온 데이터들과 그 관계를 그려놓은 논리적 ERD입니다. 이 중 나만의 나들이와 나들이 플래너를 확대해서 보면 보고 계신 화면에서는 플래너의 게시물 ID, 유저 게시물의 게시물 ID, 플래너의 회원 ID, 유저 게시물의 회원 ID, 원래 제목 이렇게 상당히 유사한 테이블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테이블의 중국사항을 확대하고자 실제 모델 단계에 들어가서 역정리화를 통해서 두 모듈의 테이블을 합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피지컬 ERD입니다. 피지컬 ERD에서 포스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앞서 중복되었던 데이터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간의 데이터 오용을 막기 위해서 플래그 값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보았지만 저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들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들이 시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들이 메인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크게 5가지 서비스를 출바로 만들었고 아래쪽에는 각각의 서비스를 카루셀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 나들이 자체 회원가입을 통해 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을 입력한 후 인증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발송이 완료되면 이메일이 발송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해당 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가입해두었던 아이디로 로그인해보겠습니다. 상단 툴바의 내 정보 보기에서 내가 입력한 추가 정보와 내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내가 작성한 댓글, 내가 참여한 모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들이를 만들게 된 이유처럼 마리벨과의 여행 계획을 짜기 위해 나들이 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들이 정보에서는 투어 API에서 제공하는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체험관, 민속마을 5가지의 정보 파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HTML5를 통해 내가 접속한 IP의 위치를 기반으로 구단위, 시단위, 전국 단위로 확정하여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크롬처럼 제한시키거나 위치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로그를 디폴트 값으로 잡아 확인할 수
수 있고 목록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국립민속박물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박물관의 위치와 해당 박물관에 관한 간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뒤에 설명들이 플래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시리스트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했다면 나들이 플래너를 통해 자세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클릭하여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경유지는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마리벨이 입국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지로 선택하고 방금 전 위시리스트에 저장한 국립민속박물관을 첫 번째 경유지로, 쇼핑과 식사를 할 수 있는 명동을 두 번째 경유지, 좌측 상단에 위치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도착지로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여행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우측 경로 목록에서 드래그를 통해 경로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로 순서를 확정하고 경로 탐색 버튼을 누르면 오디세이 API를 통해 경로 탐색 정보를 받아 지도에 경로가 뿌려지고 우측에서 경로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해당 여행 경로에 대한 설명을 적은 후 저장을 누르면 플래너 게시물이 등록됩니다. 플래너 목록에서는 작성 화면의 우측 경로 목록을 자동 캡처한 이미지가 게시물의 대표 사진으로 지정됩니다. 게시글을 하나 클릭해보면 플래너 작성 화면에서 경로 탐색을 했을 때와 같이 해당 경로가 뿌려진 지도와 경로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 해당 상세 정보는 지도 위 마커에 마우스를 갖다 대었을 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아래 플래그 마커를 클릭하면 클릭한 마커에 대한 지점부터 다음 지점까지의 경로를 포커스해서 볼 수 있고, 마지막 도착 마커를 클릭하면 전체 경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나들이 모임 게시판을 통해 모임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게시글의 제목을 입력하고 에디터의 플레이스 버튼을 클릭하여 장소를 선택하면 본문에 지정한 장소가 나오게 되고 그 내용을 추가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글을 등록하면 선택한 장소가 지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임 목록에서는 사용자가 게시물 등록 시 선택한 장소의 이름을 네이버 이미지 검색 API로 보낸 후 검색 결과 중 첫 번째 이미지를 게시글의 썸네일로 자동 등록하여 보여줍니다. 다른 회원이 등록한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면 조인 버튼을 눌러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유저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에는 글쓴이나 모임 참여자의 아이디를 클릭하여 해당 유저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단 툴바의 쪽지를 통해 받은 쪽지함과 보낸 쪽지함을 확인할 수 있고, 쪽지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쪽지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받은 쪽지에 대한 답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나들이에서는 여행에 대한 후기나 여행 정보, 팁 등을 자유롭게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게시물 목록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만의 나들이 게시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게시물 제목을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방문한 곳은 플레이스 버튼을 누르면 검색을 통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하시다가 사진을 추가하시면 해당 사진을 구글 클라우드 비전을 통해 분석하여 추천 해시태그 목록을 제공합니다. 추천 목록에서 제공되는 해시태그를 선택하시거나 추천 목록 중 원하시는 것이 없으면 수기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하실 때 추가하신 여러 장의 이미지 중 대표 이미지를 선택하고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들이 티켓에서는 행사, 공연, 축제와 관련된 티켓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는 티켓 목록과 상세 조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장바구니, 구매한 티켓 목록, 지난 티켓 내역, 티켓 결제, 내 티켓 보여주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목록에서는 4가지의 정렬 방식을 제공합니다. 최초 페이지는 조회수 순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검색을 통하여 원하시는 티켓이 검색 가능합니다. 최근 올림픽이 열렸던 강원 지역을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축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을 예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조회에서 예매를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예매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정보와 구매 수량을 선택하신 후 결제하기 혹은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결제하거나 장바구니에 담기가 가능합니다. 장바구니 목록에 저장된 4개의 상품 중에 2개의 상품을 선택하여 선택 티켓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티켓의 수량을 확인하고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면 각 상품의 선택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을 확인하고 정보가 일치하면 카카오페이 결제 버튼을 통해서 해당 금액을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부터 모바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구매하신 티켓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티켓 보여주기에서는 QR코드를 통해서 티켓 사용을 위한 화면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기기를 가맹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스캔을 통해 회원이 구매한 티켓 리스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리스트에 접속한 뒤 회원 정보와 입장권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사용 처리를 하면 미사용 목록에서 티켓이 사용되어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티켓은 사용자가 지난 티켓 목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기술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술 소개는 크게 나들이 플래너, 나만의 나들이, 나들이 티켓에서 사용된 기술들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기술 소개에 앞서 나들이에 사용된 전반적인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PI로는 한국관광본사의 투어 API 3.0, 네이버 플랫폼의 팝하고, 네이버 서치, 네이버 로그인, 교통정보를 위한 오디세이, 구글 플랫폼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비전, QR코드, 구글 로케이션을 사용하였고 카카오 플랫폼에서는 카카오페이, 카카오 로그인, 카카오 검색, 맵, 로컬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 기술로는 마이바티스와 스프링 프레임워크, 오라클 RDBMS와 자바, 톰캣, 아파치 톰캣 7.0으로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jQuery와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고 HTML5, 자바스크립트, AJAX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만의 나들이 추천 해시태그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썸머노트, 구글 클라우드 비전, 네이버 팝하고 MNT의 3가지 오픈 API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썸머노트는 작성한 게시물을 태그 그대로 저장하는 위즈익 형태의 에디터로 해당 에디터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구글 클라우드 비전과 이 결과를 네이버 팝하고 API를 통해 번역하여 나들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해시태그 목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나만의 나들이의 추천 해시태그 기능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서버 노트에서 사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추가하면 서버 저장소에 업로드됨과 동시에 구글 클라우드 비전 서버로 이미지가 전송됩니다. 클라우드 비전에서는 전송한 이미지를 구글의 AI가 해당 이미지의 카테고리를 분석하는 라벨 검색, 장소명과 위도, 경도를 제공하는 랜드마크, 웹상에서 유효한 키워드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웹 검색의 3가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들이 서버로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되는 결과값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나들이 서버에서는 팝하고 API로 구글에서 전송받은 JSON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하여 쿼리 스트링으로 전송합니다.
리턴되는 데이터는 제이슨 방식으로 해당 결과를 파싱하여 버튼 태그로 전환 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나만의 나들이 기술 발표를 마치고 다음으로 나들이 플래너의 기술 발표가 있겠습니다. 나들이 플래너가 어떠한 기술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기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 탐색을 위해서는 마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마우스 클릭을 하여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를 클릭하는 순간 마우스가 클릭된 마커의 위도, 경도, 즉 XY 좌표를 받아 오른쪽 드래그 앤 드랍 부분으로 넘겨줍니다. 드래그 앤 드랍에서 받은 XY 좌표는 임시로 저장되어 카카오 로컬, 네스트 APM으로 XY 좌표를 보내줍니다. 카카오 로컬은 이 XY 좌표를 받아 JSON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 파트로 XY 좌표에 대한 주소값을 보내줍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로 호출되기에 값이 일정하게 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싱크를 통해 동기식 호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기존에 있던 XY 좌표를 카카오 맵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최종적으로 출발, 경유, 도착 마커를 지도에 생성합니다. 출발 마커와 도착 마커가 생성되어 경로 탐색을 누르게 되면 경로가 생성됩니다. 경로 탐색을 구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경로 탐색은 오디세이 오픈 API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오디세이에서는 경유지의 개념이 없기에 저희는 저희만의 새로운 알고리즘과 외의 처리를 통하여 경유지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출발, 경유1, 경유2, 도착 총 4가지가 있다면 출발, 경유1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처리하여 데이터를 오디세이에 보내 결과를 받고 도착지로 처리한 경유1을 다시 출발지로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 목적지를 도착으로 인식하는 반복 구조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오디세이의 경로 탐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유지 개념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경유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의 구간에 대한 경로 탐색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해결책으로 이중 배열을 통하여 해결하였는데 먼저 드래그 앤 드랍에 저장시킨 XY 좌표를 가짜 배열, 페이크 어레이에 넣어줍니다. 저장된 배열을 순차적으로 오디세이에 호출하여 전체 경로에 시의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시의 구간이 존재한다면 시의 구간 터미널 좌표를 카카오 맵으로 보내 앞의 그림처럼 시의 터미널 마커를 생성합니다. 시의 터미널 마커끼리 폴리라인으로 연결해주면 첫 번째 탐색이 종료됩니다. 첫 번째 탐색이 종료되면 페이크 어레이를 진짜 배열, 리얼 어레이에 넣어줍니다. 이와 동시에 시의 구간의 좌표를 어레이 리스트로 배열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진짜 배열에는 출발 시의 터미널 좌표, 도착 시의 터미널 좌표, 도착 순서대로 총 4개의 좌표값이 저장됩니다. 저장된 진짜 배열을 순차적으로 오디세이에 호출하여 데이터 처리를 요청하며 이에 결과값에 대한 경로를 카카오 맵을 통해 지도에 그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시의 구간은 경로 탐색 값의 데이터가 없기에 예의 처리를 통해 강제 진행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경로 탐색이 종료가 됩니다. 경로 탐색을 종료하고 최종적으로 플래너를 저장하게 되면 진짜 배열의 값만 오라클 DB에 저장됩니다. 이것으로 플래너에 사용된 기술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나들이 티켓에 사용되는 기술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나들이 티켓 파트에서는 총 6가지의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사용을 위한 제브라 크로싱, 두 번째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투어 API 3.0,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카카오페이, 티켓 이미지 값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카카오 검색, 네이버 검색, 마지막으로 본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오라클 DB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친숙한 QR코드 지브라 크로싱 API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나온 이 기술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영화관에 가셨을 때 입장 시 QR코드를 통해 입장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나들이 티켓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QR코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유저가 최초로 회원가입 시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으로 QR코드를 발급하여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유저는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자신이 구매한 모든 티켓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연 영상을 보시면 유저가 자신의 입장권을 제시하게 되면 입장권을 스캔한 담당자는 해당 유저의 티켓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티켓은 티켓 사용일과 함께 지난 티켓 내역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QR코드로 본인이 구매한 모든 행사, 축제 및 공연 시 입장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투어 API 3.0 API입니다. 나들이 티켓 목록에 보여지는 모든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투어 API 3.0을 통해 제공됩니다. 앞서 보신 나들이 정보 파트의 무수한 대한민국 명소들과 나들이 티켓 파트에서 제공하는 행사, 공연, 축제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픈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카카오 검색 API입니다. 가끔씩 투어 API 3.0에서 티켓 이미지가 널값을 주기 때문에 티켓 목록 화면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값이 널일 경우 최초 네이버 이미지 검색으로 티켓명을 보내어 티켓명과 유사한 이미지를 받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조차 이미지를 받아오지 못할 경우 카카오 이미지 검색 API로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니 모든 컨텐츠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기술은 결제하기 버튼 클릭 시 유저가 결제해야 될 금액과 나들이 서비스의 가맹 코드 등을 카카오페이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유저가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되고 이후 결제 완료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나들이 프로젝트 후기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나들이 프로젝트 후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분석 설계 과정을 통해 진행한 나들이 프로젝트는 제한된 시간이 있어 저희가 설계한 모든 것을 넣지 못하고 축소한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그중 나들이 서비스는 웹 3.0 기반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사용자의 모든 로그를 넘겨 자료를 빅데이터화해 상대 맞춤하며 추천 경로, 추천 여행지, 사용자가 자주 접속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들이 프로젝트의 추가 기능을 새로 만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려 했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양 팀은 오늘의 발표가 끝나고 끝이 아니라 처음 설계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계속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양 팀은 비트 교육생이라는 예선전을 마치고 개발자라는 새로운 본선 무대에 섰습니다. 저희는 본선 무대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트캠프 수련 후에는 야근하지 않는 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근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조의 조장을 맡은 최종만입니다. 이 발표를 할 수 있게 가장 도움을 주셨던 명진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말씀 앞으로도 쭉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못난 조장을 같이 으쌰으쌰 해준 조원들에게 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바쿠 19기 다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공자임에도 이름뿐인 개발자였는데 속까지 개발자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글이 없으면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처음에 취업 준비를 먼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막막했는데 비트에 오고 이 자바 과정을 수강하고 난 뒤로부터는 구글이 아니라 API 다큐멘트를 보고 개발을 하게 되어서 너무 뿌듯한 기분이 들고요. 앞으로 나가서도 또 자바에 종속적인 개발자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더 많은 것들을 꿈꾸는 개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정말 빠른 시간이 지나갔고요. 저희 강사님께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신 게 아니라 이제 낚시하는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언제든지 제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때 두려움 없이 막힘없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승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 열심히 한다는데 생각만큼 피드백이 안 나와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강승님께서 으쌰으쌰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부족한데 팀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역시 비전공자 출신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항상 저는 언제 앞에서 발표를 하나 했었는데 그때도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고 또 이렇게 수료하게 되니까 걱정이 더 많네요. 그래서 아무튼 개발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비트캠프 그리고 김영진 강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사님 너무 감사하고 조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팀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 99기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근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